영상 전 주의 메시지입니다. 본 스터디 영상은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거나 조언하려는 댓글 외에 인신 공격하는 등의 악플이 있는 경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저는 그 6장의 라우팅 뒷부분이 거의 가상레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머. 잠시만요. 네. 당황스럽네요. 녹화는 되고 있죠?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저는 걱정해 계속 주는 할게요. 사람이 깜짝 놀랐네요. 은진님밖에 없네요. 이제 맨 처음에 챕터 12가 라우터와 레이어 2 스위치 기능을 가진 데이터 전송기기라서 맨 처음에 허브랑 스위치랑 레이어 3 스위치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네. 맨 처음에 이 허브를 말해 볼게요. 허브가 그냥 레이어 1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 랜이 이더넷 네트워크죠. 랜에서 이제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장비예요. 근데 말 그대로 연결만 해주지, 막 맥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브는 레이어 1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레이어 1은 그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물리 계층이죠. 그런데 맥 주소는 링크 계층 주소기 때문에 허브는 이 맥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몰라요. 그래서 허브의 가장 큰 단점이 출발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가 패킷을 전달을 하면 그럼 모든 포트에 패킷을 다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네트워크 대역폭에 계속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연결된 컴퓨터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컴퓨터를 연결을 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또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 기능을 가진 스위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제 각각의 포트에 다 연결된 맥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발지도 알 수 있고 목적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送신을 하면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포트에 바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모르는 경우에는 ARP를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ARP 패킷을 보내서 모든 수신지에 AR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IP 주소가 있는데 그 IP 주소가 이 호스트의 IP 주소와 일치하면 그러면은 ARP 리스폰스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ARP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렇게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얻은 다음에 정확하게 목적지 포트에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브보다 속도가 향상됐고 지난주 발표에 들었던 것처럼 충돌 방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3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라우터의 기능도 수행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라우터는 인터넷 접속을 할 때 라우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웬이라고 하죠. 광역 통신망을 단위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하는데 이제 준이님 발표에서 보니까 또 사내 네트워크끼리 라우터 단위로 통신을 할 때도 라우터를 사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레이어 3 스위치는 이제 랜에서도 그리고 웬에서도 둘 다 네트워크 외부든 내부든 전부 다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우터가 이제 순수 라우터인데 요새는 순수 라우터는 거의 안 쓰고요. 대부분 레이어 3 스위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061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L3 스위치고요. 여기에 와이파이 기능도 더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상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상랜이 필요한 이유, 이게 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랜이랑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랜은 아까 준희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동일한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를 계속 같은 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동일한 네트워크 부를 사용하는 그룹을 이제 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서브넷 마스크인데 얘 총 32비트고 앞의 24비트는 네트워크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호스트부로서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구분하기 위한 숫자를 할당받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이 랜상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가 랜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랜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같은 랜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ARP가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죠. 그다음에 가상랜이 왜 필요한지 볼게요. 그래서 교재의 188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블럭 처리가 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하나의 네트워크 이게 랜이죠. 이 랜에 이제 컴퓨터가 한 3개, 4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 전송이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관리를 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또 보안 차원도 있고 그래서 월추얼 랜을 사용을 해서 랜을 분할을 해줍니다. 그걸 바로 가상랜, 그래서 VLA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버추얼 랜, 가상랜이 왜 필요한지 또 다른 이유가 그냥 랜을 여러 개를 쓸 거면 그냥 여러 가지 공유기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공유기를 설치를 하는 건 비용의 문제가 있죠. 지금은 공유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이게 처음에 도입될 당시만 해도 비용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분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에서도 버추얼 랜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ARP 브로드캐스트 관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트워크 하나에 한 1000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며 만약에 PC1에서 ARP 요청을 보내면 ARP 요청 패킷을 1000개의 컴퓨터에 전부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컴퓨터가 뭐 서로 통신할 일이 없는 컴퓨터인데도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한 번 일어나면 계속 ARP 리퀘스트 패킷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신할 일이 많은 컴퓨터끼리 나누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할 일이 많은 컴퓨터끼리 나누자는 목적에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자.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아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랜이라고 했죠. 그래서 랜을 나누는 거. 그게 바로 가상랜입니다. 그래서 가상랜, 벌추얼 랜이라고 하고 VLAN이라고도 하는데 이 VLAN은 이제 허브 말고 스위치를 보면은 정말 포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포트 하나하나마다 원하는 가상랜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은 VLAN 10을 할당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VLAN 20을 할당했다고 칩시다. VLAN 10은 특정 IP 대역을 할당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부 끝자리가 10인 IP를 할당받았고 여기는 네트워크부 끝자리가 20인 IP를 할당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 PC1은 이쪽 포트에다가
배선을 연결을 한 거고, PC2와 PC3은 오른쪽 포트에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에 정말 많은 IP를 논리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분할된 게 아니라 가상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IP는 엄연히 다른 IP로 브로드캐스트를 완전히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PC1은 PC2, PC3으로 브로드캐스트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PC2와 PC3끼리는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VLAN 20으로 같은 VLAN 20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VLAN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VLAN ID예요. 그래서 1부터 4096까지 번호를 할당받을 수 있고요. 이게 19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IEEE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풍선이 하나 있는데 말풍선 세 번째 거에 보면은 VLAN 번호 12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가 2의 12승은 4096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4096까지 번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VLAN이 지금 예시에서는 VLAN 10, VLAN 20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VLAN이 점점 늘어나서 100개, 1000개까지 있을 경우에는 이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일일이 하나하나 포트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태그 VLAN입니다. 이걸 트렁크라고 하는데 포트를 여러 개를 두는 게 아니라 포트를 하나만 두고 여기에 다수의 VLAN을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VLAN 10도 이 포트 하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고 VLAN 20도 이 포트 하나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는 VLAN에서 프레임,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 링크 계층의 패킷이죠. 이 프레임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말고 만약에 스위치와 라우터가 아니라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통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VLAN 10과 VLAN 20, VLAN 30에서 프레임을 계속 보내죠. 프레임을 보내는데 이게 어디서 전송된 프레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IP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IP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VLAN 10에다가 각각의 IP가 할당이 되어 있죠. 네트워크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IP만 안다면은 VLAN 아이디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는 링크 계층이고 이더넷 프레임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맥 주소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는 이제 레이어 3 기능이 없기 때문에 IP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IP 헤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프레임이 왔는데 이게 어느 VLAN에서 온 프레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VLAN 태그입니다. VLAN 태그는 제 프레임 자체에 VLAN 태그를 추가를 해줘서 VLAN 태그에 VLAN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3페이지 하단에 아까 VLAN 번호라고 했죠. 네. 이게 VLAN 아이디인데 IEEE 802.1Q에서는 이게 VLAN을 지원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VLAN을 태그를 추가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줬으면 193쪽 그림처럼 VLAN 태그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고 VLAN 포트로 송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받은 스위치는 이 이더넷 프레임을 파싱을 해서 VLAN 태그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VLAN 태그에 VLAN ID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VLAN이 어디서 온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LAN의 장점을 한번 보면은 VLAN이랑 태그랜 있고 막 용어가 막 헷갈려요. VLAN은 뭐냐면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상 랜을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걸 VLAN이라고 하고요. 태그랜은 이제 트렁크라고도 하는데 스위치랑 스위치끼리 아니면 스위치와 라우터끼리 프레임을 전송을 할 때 원래는 VLAN 개수만큼 포트를 연결을 해서 송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트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다수의 VLAN을 송수신할 수 있게끔 해준 게 태그랜입니다. 그런데 스위치와 스위치 간 통신에서는 IP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 어디서 온 VLAN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VLAN 아이디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VLAN 태그 안에 VLAN 아이디를 심어서 프레임을 송수신을 한다. 이게 VLAN 태그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비슷하고 좀 헷갈리죠? 태그 VLAN이랑 그래서 VLAN 태그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네,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태그 VLAN이랑 VLAN 태그가 다르다고요? 네네네. 보시면 그다음 제가 그림을 안 넣어놔서 그런데 193쪽의 하단에 보면은 네, 프레임 안에 넣는 태그 있잖아요. 네, 네. VLAN 태그. 그거는 VLAN 네. 태그고요. 이거는 스위치 간 통신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태그 VLAN은 뭐냐면요. 네. 이제 하나의 포트로만 송수신하는 걸 태그 VLAN이라고 하고, 이 아, 포트를 태그 VLAN 포트라고 불러요. 아하. 네네. 재밌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용어가 트렁크도 있어서 트렁크 포트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이 태그는 막 트렁크 태그 막 그런 건 없고 그냥 VLAN 태그라고 똑같이 사용한다는 점. 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VLAN의 장점이 뭐냐면요. 원래는 이쪽에 VLAN 10을 할당을 하고 여기에 VLAN 20을 할당을 해놨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PC 2를 이 포트에 단말을 연결해놨다고 가정을 하면 PC 1을 VLAN 20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배선에 있는 랜 이제 단말을 뽑아서 이쪽으로 바꿔 끼면 되긴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꽂아두고 이 포트의 VLAN 설정만 VLAN 20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선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정말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배선을 끼우고 이제 또 VLAN을 추가할 때마다 또 포트를 추가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LAN 10이랑 VLAN 20이랑 서로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상으로 랜을 분할을 한 거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랜이 구별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라우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PC1이랑 PC3이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PC1과 PC2가 통신을 하려면 서로 마치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이제 레이어 3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라우터가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라우터를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애초에 레이어 3 스위치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라면 PC1과 PC2 아니면 PC1과 PC3가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196페이지라고 적어놨네요. 네네, 1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분할한 네트워크를 분할을 했는데 서로 통신하려면 반드시 라우터를 경유를 해야 된다. 레이어 3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PC의 라우팅 테이블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잘 해줬죠? 네. 그래서 IP 주소가 지금 이 호스트는 지금 네트워크가 192.168.1.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북, 여기는 호스트북이기 때문에 1이 할당된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 같은 랜상으로 패킷을 전송을 하고 싶으면 라우터를 거칠 필요가 없죠. 라우터를 거치기 전에 다른 호스트로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홉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이 파트는 PC랑 서버에도 라우팅 테이블이 이게 주제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랜 말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원래는 추가를 해줘야 되지만 아주 불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디폴트 경로를 설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0.0.0.0 슬래시 0을 하고 이제 넥스트 홉은 이제 인접한 라우터의 IP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이 랜상에서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접속 경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폴트 경로라는 점.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20분이나 했네요. 아니 진짜 빨리 끝났어요. 제가 제일 많이 질질 끌었지. 와우, 깔끔한 것 같네요. 네. 혹시 그 책 부분에 놓쳤거나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이나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은 있습니다. 네네. 질문은 일단 결국에는 스위치의 통신이기 때문에 VLAN 태그는 레이어 2,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헤더와 같이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렇겠고, 그러면은 VLAN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안 쓰는 부분인가요? 안 쓰냐고요? 네,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VLAN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와 네트워크에 이게 하나의 이제 스위치를 쓸 때 너무 많이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트래픽이 생기니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고 아까 이해를 네네,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었던 그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VLAN을 쓸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거였습니다. 트래픽이 혹시 이 파트인가요?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 네, 그러면 그 트래픽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트래픽 해결이요? 기기가 좋아지면 되죠. 이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저희가 핸드폰 좋아지듯이 좋아져서, 근데,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기가 좋아져서 원하는 위치에만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아, 아, 네, 이게 트래픽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결법이 있기는 해요. 그냥 공유기를 여러 대 설치하면 네. 바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아까 몇쪽이었죠? 사내 네트워크로 분할하듯이 같은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고, 네. 네.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컴퓨터에 통신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사실 뭐 각각의 공유기를 설치를 해주면 해결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고 해서 VLAN이 도입이 된 거죠. 음. 근데 아까 질문이 기기가 좋아지면 VLAN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였죠? 네. 뭐 다른 예시로도 공유기가 요새는 2만 원, 3만 원이면 사니까 그렇죠.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약간 이 파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하나 음, 더 두면 되지. VN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렇죠. 막 사실 비용 문제 돈으로 넣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 음. 음, VLAN이 지금도 음. 필요할까? 그쵸. 그게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그걸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호. 노트를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아, 어, 이것도 다 뜨죠, 지금? 네. 저 오케이. 궁금해진 거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해둘게요. 네네. 잠깐만요. 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걸 다시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잊어먹거든.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그럼 시간을 좀 주세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자, 응? 오케이. 첫 번째. 공유기, 공유기 비용 문제 해결. VLAN 지금도 쓰는가? 네. 그 궁금한 이유가 필요한가? 필요한가? AWS 막 설정할 때 보니까 뭐 VLAN 설정하고 뭐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쓸 줄 모르니까 그땐 그냥 지나갔었던 거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고요. 용주님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유기 쓸 때 와이파이 해서 네네. 쓰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공유기도 뭐 저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만 그게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 그 공유기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밑에 5G라고 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5G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쓰더라고요. 와이파이 신호를. 아, 2.4랑 5G. 그것도 아, 그렇게 VLAN에 해당이 아, 이건 되는 걸까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고 그때 저번 시간 이제 용재님이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2.4가 더 멀리 가는 거고 5G가 더 빠르게 가는 거고 음, 뭐 그랬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그럼 RPG 주소는 같은 그런 거겠죠? 네. 질문이 뭐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네. 네트워크를 나눠서 쓰게 되면 아, 그게 VLAN 아니냐? 그것도 VLAN이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어차피 글쎄요. 공유기에 보면은 VLAN 기능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근데 5기가랑 2.4기가로 나누면 그 각각의 와이파이가 IP가 다른가요? 랜이 다른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같은 곳에 일단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IP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VLAN에 예시가 되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VLAN의 예시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VLAN은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VLAN에서 사용을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VLAN이 하나의 스위치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기는 L2 스위치가 아니라 L3 스위치예요. 네. 네, 그래서 개념이 좀 완전히 달라요. 아, 네네. 아, 그럼 질문이 뭐였죠? 공유기 5G 네. 2.4 2.4G GHz 이것도 VLAN인가? VLAN의 예제인가?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 생각엔 아닙니다. 보추얼레. 2.4기가 주파수만 다른 건지 아니면 IP도 다른 건지 보면 될 것 같아요. IP는 똑같이 할당되는 것 같아요. 같은 네트워크 보니까요, 그죠? 네. IP가 IP를 그 와이파이마다 그거 IP가 상관없을 것 달라지는 게 같은데. 아니라, 근데 같은 IP를 할당받잖아요. 네, 공공 IP는 그걸 같은 거를 할당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2.4랑 5GHz 이거는 그냥 대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IP는 동적으로 해서 보니까 168점 해가지고 저는 이제 24비트 들어가 있으니까 2부터 해서 254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헤르츠가 그러니까 대역대가 나눠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VLAN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VLAN 방식은 이제 뭐 예시를 다음 주에 한번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확인이 될 것 같네요. 더 정확하게. 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질문 내용은 일단 VLAN 태그 같은 경우에 그 이더넷에 이제 딱 심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스위치로 이제 갔을 때 아니네. 저는 이제 VLAN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스위치가 그 기능을 만약에 그 태그가 있는 페이킷을 받으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기기 안에서의 통신이니까 알지. 봐봐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VLAN을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어쨌든 통신을 하려면 VLAN이 있는 VLAN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걔네들 스위치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라우터를 거쳐가지고 가야 된댔죠. 이 부분이요? 네네네. 그렇게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라우팅을 거쳐서 하나의 스위치에서 라우팅을 거칠 때는 필요가 없어요. VLAN 태그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라우터는 IP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라우터를 거쳐서 저 스위치 말고 다른 스위치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네, 거기에 있는 PC4가 있다. 그럼 네네. PC4에 이제
VLAN 태그가 있는 패킷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스위치에는 VLAN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에는 VLAN, 잠깐만요. 네.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떻게 그리지? 제가 아니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봐야 알 것 같은데 어? 어디에 뭐 PC4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PC4라고 하면은 얘가 네, PC4. 같은 VLAN 20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PC4를 PC3 바로 옆으로 옮겨주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VLAN 20과 연결되어 있는 저 스위치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저걸 복사해봐요. 네. 아니요, 복사. 네. 네. 그러니까 얘를 복사하고 싶은 거죠? 네네. 걔를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네. 그걸로 쓰던가? 네. 헷갈리니까 오케이. 기왕이면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PC4랑 걔랑 연결을 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위치랑 라우터랑 연결을 해요. 스위치랑 라우터랑 네. 그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가 VLAN 태그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VLAN 태그가 뭐냐면요. 네. VLAN 태그가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인접한 스위치 간의 통신에서만 VLAN 태그가 이 경우에서는 네. 그러니까 PC1에서 VLAN을 보내고 애초에 여기서 스위치에서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에서 라우터를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VLAN 태그를 아예 추가를 하질 않아요.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통신을 해서 라우팅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VLAN 태그를 아예 안 쓴다. 안 쓴다. 오케이. 해결됐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VLAN을 쓸 때는 반드시 라우터가 필요한데 라우터가 없으면은 아예 안 되는 거죠? 라우터가 없으면은 PC1이랑 PC2, PC3는 영원히 통신할 수 없어요. 오케이. 결국에는 L3 기능이 있는 이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끝.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음.